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오토캐드 2017 온라인 세미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 순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온라인 세미나는 화면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아젠다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세션은 What's New 오토캐드 2017인데요. 지난 4월에 진행했던 오토캐드 2017 출시 기념 웨비나 때는 오토캐드 2017의 새로운 기능에 향상된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오토캐드 2017의 새로운 기능 중 임팩트 있는 기능만을 이용해서 실제 실무자들의 워크플로우에 맞춰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오토캐드 사용자들의 기술 지원 문의가 상당수 유지되고 있는 나만의 맞춤형 오토캐드 만들기에 대한 팁앤테크를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온라인 세미나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세션 중간중간에 대기 중인 기술 지원팀이 답변을 드릴 예정이며 모든 세션이 끝난 후 Q&A 시간에서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토데스크 공인 총판 다우데이터 기술지원팀 이정아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오토데스크 오토캐드 2017의 온라인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What's New 오토캐드 2017입니다. 오늘 오토캐드 2017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토캐드 2017 버전의 새로운 기능 중 임팩트 있는 기능만을 이용해서 실제 실무자들의 워크플로우에 맞춰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발표를 위해 임의로 설정한 실무자들의 워크플로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자는 보유하고 있는 도면 파일을 PDF 파일로 변환시킬 수가 있으며 오토캐드 2017 버전의 새로운 기능인 PDF 임포트 명령을 이용하여 변환된 PDF 파일을 다시 DWG 파일로 변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변환시킨 DWG 파일은 원본은 PDF 이미지 파일이었지만 PDF 파일 내에 포함되어 있는 문자와 객체가 오토캐드 객체로 변환되기 때문에 쉽게 도면 수정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도면 수정 작업 내용을 오토캐드 2017 새로운 기능인 센터 마크와 센터 라인을 이용한 수정 작업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수정한 도면은 다시 PDF 파일로 변환시킬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워크플로우를 특별한 제약 조건이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복적인 순환 작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모든 작업 중간중간에는 오토캐드 2017 버전의 새로운 기능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 설계뷰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럼 앞에서 설명한 작업 로테이션에 따라 오토캐드 2017 버전에서 실제 어떻게 작업이 진행되는지 동영상을 통해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동영상의 작업 순서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PDF 임포트와 센터 마크, 센터 라인 명령은 오토캐드 2017의 새로운 기능이고요. 나머지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오토캐드 프로그램의 테크 팁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 도면 내에 적용되어 있는 문자 스타일을 윈도우즈 글꼴인 도둠으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동영상을 마치고 나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꼴 이름이 도둠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플롯 명령을 이용해서 플롯 설정 시 플로터 설정을
기본 플로터인 DWG2 PDF로 선택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용지 크기는 많이 사용하시는 A3 용지로 선택했고요. 플롯 영역도 윈도우 선택 방식을 이용하고 나머지 설정을 마친 다음에 PDF로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출력된 PDF 파일은 기존 DWG 파일 내의 문자 객체를 문자 잔체로 인식하여 변환되기 때문에 PDF 내에서 문자 찾기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레이어별 뷰어 기능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환시킨 PDF 파일을 도면 내의 객체로 가져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PDF 임포트 명령을 이용해서 바로 파일로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아래 옵션에서 파일을 선택을 해서요. 내가 불러올 PDF 파일을 선택하며 갖고 오게 됩니다. 이 방식은 파일을 도면 파일로 가져옴과 동시에 DWG 객체로 변환시키는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자 객체를 문자 자체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문자 수정이라던가 도면 객체의 기타 수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레이어 정보도 같이 포함하고 있고요. 그래서 레이어별 뷰 기능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미리 어태치된 PDF 파일을 PDF 임포트 명령을 이용해서 객체로 변환시키는 방법입니다. 일단 부착 명령을 이용해서 PDF 파일을 불러올 거고요. 이렇게 부착된 PDF 파일은 PDF 언더레이로 이렇게 부착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상황별 리본 탭도 PDF 언더레이로 뜨고 있고요. 왼쪽에 외부 참조에도 목록이 뜨고 있죠. 당연히 이미지 파일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정은 되지 않고요. 이렇게 PDF 가져오기를 클릭해서 객체를 선택해서 바꾸실 수도 있지만 PDF를 선택하면 나타나는 상황별 리본 탭에서 객체로 가져오기 명령을 이용하여 영역을 설정하고 DWG 객체로 변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자 객체를 문자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 수정도 가능하고요. 기타 객체의 수정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 정보도 가져오기 때문에 레이어별 뷰 기능도 이용하실 수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수정한 PDF 파일을 가지고 도면 수정을 갖다가 할 건데요. 여기에서는 오토캐드 2017의 새로운 기능인 센터 마크를 이용하여 도면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객체를 몇 가지 준비해 봤는데요. 위에 두 가지 객체는 블록 객체이고요. 아래 객체는 폴리선, 선, 원, 호로 이루어져 있는 도형 객체입니다. 센터 마크는 원호만 인식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센터 마크 명령을 실행한 다음 블록 객체를 선택할 경우 블록 내에 있는 원 객체는 인식을 하지만 그 외의 객체에 대해서는 잡히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래 객체에 대해서도 원과 호에 대해서만 인식을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오토캐드 2017의 새로운 기능인 센터 라인을 이용한 도면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라인은 말 그대로 선과 폴리선 외의 객체는 인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블록 내의 폴리선 또는 선 이외의 것들은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관된 객체가 움직이면 새로 작성된 센터 라인이나 센터 마크가 함께 따라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오토캐드 2017의 새로운 기능은 아니고요. 하이퍼링크 작성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PDF 변환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 테크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에서는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한번 눈으로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하이퍼링크를 미리 작성한 문자 객체에다가 넣는 거고요. autodesk.co.kr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이퍼링크로 설정된 객체를 클릭하게 되면은 오토데스크 코리아 홈페이지로 바로 액세스 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것은 이제 수정한 도면 파일을 PDF로 다시 변환시킬 때 플로터 설정에 따라서 어떻게 변환되는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DWG2PDF 플로터를 이용해서 PDF로 변환을 시키는 방법인 거고요. 설정은 아까와 같이 동일하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DWG2PDF 플로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PDF 파일은 DWG2PDF-1로 도면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교는 그 이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번에는 타 플로터를 선택했을 때의 작업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설정은 동일하게 설정을 할 건데 플로터만 어도비 PDF라고 하는 오토데스크 기본 플로터가 아닌 타 회사의 플로터 설정을 선택하여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DWG2PDF 이 PDF 파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로, 그러니까 DWG2PDF로 선택한 PDF 파일인데요. 문자 객체를 문자로 인식하여 변환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찾기 기능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하이퍼링크 기능도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레이어 정보도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요.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레이어별 뷰어 기능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타 플로터를 이용한 DWG2PDF-이 PDF 파일은 어떻게 변환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링크는 전혀 되지 않고요. 문자 객체를 도형으로 인식해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찾기 기능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레이어 정보 또한 읽어오지 못하기 때문에요. 레이어 정보도 이제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환시킨 PDF 파일을 다시 DWG 파일로 객체를 변환시킬 경우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문자 객체나 도형, 레이어 정보는 그대로 변환되지만 하이퍼링크는 DWG 파일로 다시 변환될 경우 하이퍼링크 기능은 사라지게 되므로 이 부분은 업무에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앞의 동영상에서 플롭 명령을 이용해서 도면 파일을 PDF 파일로 변환시킬 때 프린터 플로터 선택 시 DWG2PDF라는 플로터를 사용하시기를 권장을 해드렸는데요. 화면의 이미지는 글꼴 정보를
오토캐드의 기본 플로터인 오토캐드 PDF 또는 DWG2PDF로 변환시켰을 경우와 어도비 PDF 또는 한컴 PDF로 변환시켰을 경우를 비교한 것입니다. 위의 이미지처럼 오토캐드의 기본 플로터인 오토캐드 PDF 또는 DWG2PDF로 변환시켰을 경우 깨끗하게 글꼴 정보를 읽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아래 이미지처럼 어도비 PDF 또는 한컴 PDF로 변환시켰을 경우에는 글꼴 정보를 읽어오지 못하고 깨진 도형으로 인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DF 변환 시 다른 플로터보다는 오토캐드 제품 내의 기본 플로터 기능을 이용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 앞에 동영상에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부분에서 도면 파일을 PDF로 변환시키기 위해 글꼴을 윈도우즈 기본 글꼴인 도듬으로 변경하는 베이스 작업을 했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롯 명령의 플로터 설정 시 오토캐드 PDF 또는 DWG2PDF로 지정하여 변환했다고 하더라도 모두 다 글꼴로 인식하여 변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추가로 환경적인 요인이 적용되는데요. 바로 글꼴 스타일입니다. 오토캐드에서는 트루타입 폰트와 SHX의 쉐이프 타입의 글꼴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기본 글꼴인 트루타입의 폰트를 사용하여 다시 DWG 파일로 변환 작업을 할 경우 문제없이 문자로 인식되어 문자 객체로 변환되는 반면에 SHX 글꼴을 사용하실 경우 글꼴 정보를 읽어오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DWG2PDF 또는 PDF2DWG 파일로 변환 작업을 하셔야 된다면 되도록 글꼴은 트루 타입의 기본 글꼴로 설정해 주시고 플로터는 오토캐드 PDF 또는 DWG2PDF를 이용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수정한 도면 파일을 오토캐드 2017의 새로운 기능인 설계뷰 기능을 이용하여 도면 뷰를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우선 설계뷰에 대한 포인트 설명을 한 이후 오토캐드 2017에서 설계뷰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동영상을 통해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설계뷰 기능이 오토데스크 클라우드 서비스에 의한 기능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A360과 오토캐드 360이라는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협업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드 2017의 새로운 기능인 A360을 통한 설계뷰 기능을 이용하면 쉽게 2D 및 3D CAD 도면 뷰를 클라우드에 업로드를 하고요. 이 업로드된 도면 뷰를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공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과 차이점을 설명드리자면 기존에는 도면 뷰 공유가 A360 웹사이트에 직접 접속해서 미리 작업하여 저장한 도면 파일을 업로드를 한 다음 도면 공유 설정을 해야 되고 검토자는 또한 A360에 로그인을 해서 공유된 도면 파일을 미리 설치된 오토캐드 기반 프로그램에서 확인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토캐드 2017부터는 설계뷰 명령을 이용하여 오토캐드 프로그램에서 현재 작성한 도면을 직관적으로 업로드 하실 수가 있고요. 업로드가 완료가 되는 동시에 자동으로 공유가 되기 때문에 공유 방법 자체가 굉장히 간소화되었고 검토자 또한 기존과는 다르게 별도의 로그인 하실 필요가 없이 오토캐드 기반의 제품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도 생성된 URL에 액세스만 할 수 있다면
웹 기반에서 쉽게 도면 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 표는 도면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기존 방법과 오토캐드 2017 설계 뷰를 이용한 공유 방법에 대한 차이를 간략하게 정리한 표인데요. 한번 눈으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뷰 기능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검토 URL이 추출되고, 이렇게 추출된 URL을 통해 액세스를 하게 되면 오른쪽 화면에서처럼 도면뷰가 나타납니다. 익스플로러나 크롬 둘 다 동일하게 호환되고요. 또 왼쪽 상단 이미지처럼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나 SNS 공유를 했을 때에도 도면뷰를 스마트폰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오른쪽에 있는 바 모양의 이미지는 검토자가 확인하실 수 있는 메뉴들인데요. 간단한 뷰어 관련한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왼쪽에서 다섯 번째 사람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시게 되면 오른쪽 하단의 이미지처럼 라이브 검토창이 뜨게 되면서 다른 사용자들을 초대하여 실시간 채팅을 통해 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면 뷰를 공유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초대된 사용자들은 다른 검토자가 줌인이나 줌아웃을 할 때 같은 초점을 변경하는 것까지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계뷰 기능은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설계뷰를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체의 작성이나 수정 작업은 불가능합니다. 업로드된 파일의 URL을 공유하는 방식이며 공유된 URL은 30일 동안 유효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작성자는 오토데스크 계정이 있어야 하고요. 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야 사용하실 수가 있으며 검토자는 로그인 없이 또 오토데스크 기반 제품 없이도 됩니다. 지금까지 설계뷰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토캐드 2017에서 설계뷰 기능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동영상을 통해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뷰 공유 기능을 실행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오토데스크 로그인 창이 뜨게 되고요.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바로 이제 브라우저의 게시 및 표시 또는 게시하고 완료되면 알림 받기에 대해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개 다 작업 내용은 동일하고요. 대신에 이제 브라우저에서 게시 및 표시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알람 메시지뿐만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 내가 지금 설계뷰를 공유한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미리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뷰어가 바로 브라우저에서 열릴 수 있도록 선택을 했고요. 잠깐 대기하여 주시면 이런 식으로 인터넷 창이 뜨게 되면서 설계뷰가 열리게 됩니다. 도면 용량이라던가 아니면 인터넷 속도에 따라서 조금씩 속도 차이는 있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도면 뷰가 보여지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초점 이동과 줌 막대가 있는데요. 굳이 저 막대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휠로 이동이 가능하시기 때문에요.
휠로 줌인이나 줌아웃 또는 펜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객체에 대해서 간단한 측정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객체를 선택하게 되면은 오른쪽에 측정 부분을 이렇게 뜨게 되고요. 다시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다시 내가 원하는 객체에 대해서도 측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 검토 창이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이름을 입력해서 검토를 시작하게 되면은 라이브 검토 창이 새로 생성이 되고 초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검토 URL이 생성이 되며 이 생성된 URL을 다른 분들께 공유를 하게 되면은 이 라이브 검토에 실시간으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채팅을 통해서 실시간 협업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도면층 관리자, 즉 레이어 객체들도 가지고 오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레이어별 뷰도 가능하고요. 객체의 특성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 공유된 URL은 이런 식으로 메일로 오게 되고요. 여기 확인되어 있는 URL을 이제 다른 설계자분들께 공유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PPT를 이용한 설명과 동영상을 이용한 설명을 통해서 설계뷰 기능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해가 가셨을 텐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설계뷰 기능과 설계뷰의 라이브 검토 기능을 실시간으로 직접 참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URL은 상단의 URL처럼 복잡하게 나오지만 원활한 발표 진행을 위해 단축 URL을 미리 만들어 보았습니다. 현재 사용하시는 PC의 익스플로어 또는 크롬을 통해서 들어오셔도 좋고요. 갖고 계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직접 들어와 주셔도 됩니다. 한번 자유롭게 들어와 주셔서 라이브 검토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축 URL은 대소문자를 구문하며 오토데스크 담당자님들이 채팅창에 올려주시고 계시니까 채팅창의 URL을 이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신은진님께서 들어와 주셨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건드리고 있는 뷰가 아닙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도면뷰를 움직이고 계셔가지고 네, 잠시 스마트폰을 통한 설계 뷰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스마트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와 주시면은 라이브 검토 참여라고 하는 창이 뜨게 될 거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실시간으로 도면 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설계뷰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스마트폰에서도 액세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도면을 간편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PPT를 이용한 설명과 동영상을 이용한 설명을 통해 설계뷰 기능에 대해 대략적으로 이해가 가셨을 것 같은데요. 설계뷰 기능과 설계뷰의 라이브 검토 기능을 실시간으로 직접 사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설계뷰 기능에 대해서 실시간 참여 세션은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함께 이용하면서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설치하실 수 있는 오토캐드 관련 어플은 A360과 오토캐드 360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A360은 클라우드 저장소와 같은 개념으로 도면 파일을 업로드를 시키거나 업로드된 도면의 뷰어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도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로드된 도면 파일에 대해 간단한 주석을 달아 다른 설계자와 협업 또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오토캐드 360은 도면 뷰어 기능뿐만 아니라 간단한 치수 측정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유료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경우 간단한 도면 수정이나 작성까지도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어플을 모두 무료로 설치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설치해 보셔서 유용한 사용이 가능한지 테스트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토캐드 2017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나만의 맞춤형 오토캐드 만들기에 대한 유용한 테크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린 테크팁은 나만의 오토캐드 클래식 작업 공간 만들기입니다. 오토캐드 2015 버전부터 클래식 인터페이스 환경이 없어졌기 때문에 따로 클래식 작업 공간을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동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먼저 메뉴바라고 하는 명령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옵션 값을 1로 실행을 했고요. 도구의 도구 막대, 그 다음에 오토캐드 안에 내가 원하는 도구 막대를 선택하게 되면은 양쪽에서 보이신, 죄송합니다. 양쪽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클래식 메뉴가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임의로 한번 클래식 메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한번 열어봤고요. 여기에 대한 클래식 메뉴 제가 빼놓은 것은 여기 지금 그리기 순서, 수정, 특성, 도면층, 스타일, 표준, 작업 공간만 빼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명령어 창에 리본 클로즈라고 명령을 치게 되면은 위에 원래 있던 리본 메뉴가 없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도면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해치 명령어를 클래식 모드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리본 탭으로 전체적인 오토캐드 인터페이스가 변경되면서 해치 명령어를 실행했을 때 기존의 해치 창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닌 리본 탭에 해치 관련 상황별 리본 탭이 생성됐었는데요. 이 작업 환경이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해치 명령어를 실행했을 때 기존 클래식 환경에서 사용했던 해치 창을 띄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치 명령어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은 원래는 해치 작성이라고 하는 상황별 리본 탭이 생성이 되면서 이제 여기 이 리본 탭에서 변경을 하셔야겠죠. 이렇게 했을 경우 밑에 있는 설정 T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기존에 사용했던 해치 및 그라데이션이라고 하는 창이 생성이 되고요. 이거를 이렇게 설정을 이용을 해서 창을 임의로 띄워서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패치 명령을 입력했을 때 바로 그 클래식 창이 뜰 수 있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건 시스템 변수이기 때문에 뭐 검색하실 때 잘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 변수를 입력하시고 초기 값이 2였으나 1로 변경을 하시게 되면은 해치 명령을 이렇게 실행했을 때 바로 리본 탭이 변경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해치 및 그라데이션에 이런 예전에 그 클래식 창이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PDF 변환 시 오토캐드 바탕색이 원래는 검정색인데 같은 검정색으로 배경 색깔을 변경하실 수가 있는지 문의를 주셨던 분이 계셨는데요. 사실상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업데이트가 되진 않았고요. 대신에 좀 팁을 좀 드리자면은 A360이라고 했던 어플리케이션 아까 소개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뒤에 배경 색상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설계뷰 공유에서는 불가능하지만 A360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에 어떻게 나타났었냐면 캐드 2017 한글 버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토캐드 2017 버전은 한글 버전이 이미 출시가 된 지 조금 됐고요. 만약에 지금 영문 버전으로 설치를 하셨다면 굳이 재설치를 하실 필요 없이요. autodesk.com에 들어가셔서 오토데스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오토캐드 2017 버전에 대한 랭귀지 팩을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드 프로그램 종료하신 다음에 랭귀지 팩을 추가로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원하는 언어로 바꾸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이용해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PDF 변환하는 거에 대해서 암호 설정이라던가 이제 보안에 대해서 좀 문의를 주신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일단 너무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셔서 제가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PDF 파일의 비밀번호가 설정이 되면은 사실상 그 PDF 임포트 기능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도면 암호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걸어 주셔야 되거나 보안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PDF 파일 자체로 PDF 파일 자체로 암호를 걸어주시면 되시고요. 이 암호 걸린 PDF 파일을 또 그 DWG 파일로 불러올 수 없냐라는 또 문의가 있으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그 암호를 알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 업무에 참조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지금 벌써 1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Q&A 시간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혹시라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것이 끝나게 되면은 저희가 설문 작성을 하시게 될 텐데 그 설문 소감 때 간략하게 기술 지원에 대한 문의를 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취합을 해서 메일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23일 날 이제 코엑스에서 진행하게 될 AU 코리아라고 하는 이제 오토데스크 행사인데요. 여기에 참여를 직접 해주시게 되면은 다양한 오토캐드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적인 그런 테크 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얻어가실 수 있는 좋은 기회이시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토데스크 오토캐드 2017에 대한 웨비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시간 정말 내주셔서 감사합니다.